영남의 관문, 소백산맥 줄기에 위치한 경상북도 예천군. 바람에 구름 가듯 무심하게 흐른 세월에도 50여 년을 한결같이 살아오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산 시어머니 두 번, 돌아가신 시어머니 두 번, 그래 네 번을 제가 이제 다 모시고 또 종갓집 아닌 정부의 행세를 해가면서 살아간 거죠. 창살 없는 감옥 같은 데서 살았습니다, 제가. 호랑이 같은 시아버지 밑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던 27년. 고된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머니의 세상을 떠받치고 있던 남편과 3년 전 사별하고 여전히 그리움 속에 살고 있는 어머니. 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산 같은. 그냥 그림자만 비춰도 든든했고 믿음직스럽고 그랬죠. 산 기슭한 기퉁이가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저죠. 덕교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천군 북쪽에 위치한 효자면 진사마을. 해발 450m에 있는 이 마을엔 총 11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여기 이 까만 지붕집에 오늘의 주인공 덕교 어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올해로 80년 가까이 됐다는 집엔 세월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는데요. 11명의 가족들로 북적이던 이곳을 이제는 어머니 혼자 지키고 계시대요. 가지런히 정리된 살림살이만 봐도 어머니가 얼마나 부지런한 성격인지 알 것 같네요. 남들과 조금 다르게 시작되는 어머니의 일과. 그날 입을 한복을 고르고 다리는 일로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어머니 한복을 이렇게 매번 다려 입으세요? 바쁠 때는 한 번씩 더 입을 때도 있고요. 안 바쁠 때는 다리 입고. 생활 속에 배어 있는 습관이라는 게 그게 있거든요. 24, 새색시 때부터 한복을 즐겨 입었던 어머니. 효와 예절을 중시했던 시댁 분위기 때문에 어머니는 몸가짐을 더 바르게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나서야 한술 뜨는 아침 식사. 상에 오른 반찬은 푸성귀뿐이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하다는데요. 11남매 중 장남인 남편을 만나 50여 년을 사는 동안 하루도 편하게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어머니. 젊은 시절에는 대가족 음식 다 차리고 어머니 식사할 시간도 제대로 없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상 갖다 드리고 우물심부름 하다 보면은 밥상 어른들 다 끝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 먹을 때도 있고 또 시누이들 같이 있을 때는 시누이들하고 같이 먹을 때가 있고 그런데 혼자 먹을 때가 많죠. 어머니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았답니다. 오니까 시어머님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 시어머님이 두 분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사를 모시는데 시어머님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두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 산 시어머니 두 분, 돌아가신 시어머니 두 분, 그래 네 번을 제가 이제 다 모시고 또
종갓집 아닌 정부의 행세를 해가면서 살아간 거죠. 집안 어른들의 뜻에 따라 선본 바로 다음 날 약혼까지 하게 된 어머니. 대가족 살림에 농사까지. 결혼 후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시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 벼락 같은 시아버지의 호통에 어머니는 남편과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도망을 다녀야 했는데요. 아버님이 이 지어주신 이 한옥이 이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래도 저들이 살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아버님한테 여쭤보지를 안 하고 했어. 막 험한 말을 하시면서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래 하느냐고 저를 그 도랑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낭떠러지로 막 미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내가 어떻게라도 살아야 되겠다 싶어. 아버님 허리를 막 껴안고 막 제가 막 버티었어요. 막 무슨 윙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냥 막 하늘이 빙빙빙빙 돌면서 제가 거기 쓰러져 기절을 해버렸어요. 27년간 시아버지의 5분 대기조로 살아야 했던 덕교 어머니와 남편. 그렇게 긴 세월 부부는 전쟁 같은 일상에서 서로를 지켜냈는데요. 남편이 떠난 지 3년,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만 느껴집니다. 시집 온 후 농사를 처음 지어봤다는 어머니. 남녀의 할 일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던 친정과 달리 시댁에선 살림도 농사도 모두 여자들의 몫이었는데요. 눈치로 농사를 배우던 새색 씨가 베테랑 농부가 되는 사이 몸은 망가지고 무너졌습니다. 이젠 작물을 수확하는 일에도 큰 결심이 필요하다네요. 수일을 통증과 싸우다 힘들게 감자밭을 찾은 어머니. 여름철 장마가 오기 전에 수확을 마무리해야 하는 하지 감자는 이미 농부의 손길을 기다린 지 오랜데요. 결혼 후 어머니는 이 밭을 하루에도 2-3번씩 오르내리셨대요. 이거 시동생 밭인데요. 한 50년 붙였어요. 제가 와서. 배추도 하고 고추도 하고 감자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자꾸 바꾸어가면서 작물을 바꾸어가면서 그렇게 해요. 예나 지금이나 가족의 밥상을 책임지던 텃밭은 그대로인데 곱던 새색 씨는 75 노인이 되었습니다. 폐빈이를 걷어내는 건 건장한 남자도 하기 힘든 중노동. 아휴, 누구 젊은 사람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힘들어서 PD 한번 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드릴까요? 걷는 거? 예, 아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슬슬 이렇게 펴면서 가시면 돼요. 오! 우리 어머니들과 양쌤을 도울 또 하나의 젊은 일꾼 탄생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런 거 다 하셨던 거예요? 예, 이 비리 무게가 걷는 게 만만치는 않은데요, 어머니? 그건 일도 아니었어요. 한 알의 감자가 밥상에 오르기까지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된 노동을 하시는지 이제 아셨죠? 비 온다. 비 온다 그래가지고 이거 썩을까봐 애가 탔어. 이른 장마로 감자 농사를 망칠까봐 노심초사했던 어머니. 굽은 허리와 휘청거리는 다리로 얼마나 더 일을 하실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잠시 주춤했던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고양이는 캣,
벌은 비, 오리는 덕, 다크. 오, 어디서 들리는 소린가 했더니 어머니가 공부를 하고 계셨네요. 얼마 전부터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학교 가는 게 소원이었죠. 딸아들은 글을 알아봤자 시집 가가지고 친정에 편지만 쓴다고 안 배워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보다 어른들 뜻에 따라 반평생을 살아야 했던 어머니. 황혼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니 불편한 점도 많으시대요. 있죠. 또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책도 한 번씩 사러 가면 주인장도 얼굴을 이렇게 한 번 더 쳐다보고 이렇게 줘요. 그러면 또 민망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이 책 사러 가도 그 책 서점 주인도 그렇게 이상한 얼굴로 쳐다보던데 이래 싶어가지고 또 그냥 그만해 안 하고. 어머니의 그 희생을 동생들은 잊지 않고 있답니다. 언니, 언니 나왔어. 아이고 일찍 왔네. 밥솥. 어머머머머 일찍 왔네. 아이고야 힘들었겠다. 언니 옷도 한 개 샀지. 아유 수지 맞았네. 또 옷 사가지고 너들 옷 사가지고 오지 말라고 내가 맨날 그 얘기해도 있을까 싶어서 몇 가지 사봤어. 야 이사 오냐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오냐? 들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냐? 택시비도 많이 들었겠네. 이래. 폭탄 터지는 소리 같이 펑 하면서 밥이 안 되더라. 뚜껑이 사다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아이고 안 그러면 내가 내려가야 될 텐데 너무 잘했다. 잘 됐네. 택배도 잘 오지 않는 산간오지. 외출이 힘든 어머니를 위해 동생과 자녀분들은 종종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 주곤 한다네요. 야 벌써 배고플 텐데 우리 밥 먹자. 아이고 그럴까? 난 나 언니 해주는 국수 먹고 싶은데. 국수. 그래. 국수도 먹고 싶어. 새참으로 식사로 눈만 뜨면 국수를 끓였던 어머니에게 국수는 징그럽고 눈물 나는 음식이라는데요. 이거는 미는 것만 해도 일이겠는데. 일이죠. 그래서 팔이 아프고부터는 이 국수를 잘 안 해 먹었었는데 동생이 먹고 싶다니까. 우리 언니는 뭐 하도 손님이 여기 많이 드시니까 사랑 어른 계시고 많이 옛날에 많이 밀었지 뭐. 추억이 담긴 국수를 만들며 자매는 그리운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런 말씀도 재미있게 하시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자주 왔었는데 막 우리 신랑 목까지 다 하려 그랬어. 그렇게 잘해주셨어. 그래 내가 여기 거의 와서 살다시피 했었는데 마누라한테는 이뻐 안 하면서도 처제들은 뭐 이뻐서 마누라는 이쁘다 소리를 안 했어. 자정이 많으셨어. 잔정이 많으시고. 평생 예쁘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애둘러 표현하던 남편. 어머니에게 남편은 손국수처럼 투박하지만 담백하고 따뜻하게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유. 반복되는 가사노동과 농사로 어깨며 허리, 다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만든 국수 한 그릇이 몸과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라봅니다. 먹자. 맛있게 됐는지 모르겠다. 아니 애썼어. 동생 국수 해주느라고. 네가 거들었으니까 그렇지. 아이 진짜 오래간만에 먹은다 언니야.
괜찮아? 역시 언니 하는 게 최고야. 언니 나중에도 또 해줘야 돼. 그래. 올 때마다. 원하면 해주지 뭐. 결혼한 후 한동안 고된 시집살이 때문에 동생들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는 어머니. 동생들도 언니의 사정을 알기에 더 애틋하기만 한데요. 언니. 고마워. 건강해. 조심하고. 그래 잘 가. 갈게. 동생이 다녀간 후 어머니가 새 한복까지 꺼내 입고 어딜 가시려나 봐요. 아, 남편 산소에 가시려는 모양이네요. 오랜 병마와 싸우던 남편은 3년 전 집 근처에 묻혔는데요. 남편을 만나기 위해 지팡이까지 챙겨둔 어머니. 집 뒷산으로 이어지는 비탈을 오르고 울퉁불퉁 돌밭을 지나 풀숲을 헤쳐야만 나타나는 길. 그 끝엔 기다시피 올라야만 하는 급경사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집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남편의 묘자리. 어머니는 남편이 그리울 때마다 매번 이렇게 험한 길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불편한 몸 때문에 예전보다 남편을 자주 찾아올 수 없는 요즘은 마음이 더 아프다는데요. 내가 왔어요. 건강했던 남편의 병원 생활은 우연한 사고에서 시작됐습니다. 문경 이하령 고개에서 이제 교통사고로 이 무릎에 연골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다 하고만 뭉그러져 버렸어. 뭉그러져 버리고 그 다리 한쪽 다리 때문에도 수술을 한 20번 했으니까 평생을 병원 생활로 그냥 하다시피 하니까 돈이 남아나질 않더라고요. 아들들한테도 손을 벌렸어요. 뭐 워낙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니까 그러고 자신이 없다. 내가 생을 마감하겠다. 아 그래요? 그 아버지가 선택을 그렇게 하신 거네요. 예. 그런데 제가 반대를 못했어요. 20번의 다리 수술과 합병증으로 인한 추가 수술로 종국엔 폐혈증까지 얻게 된 남편. 27년이란 긴 세월 쪽잠을 자며 남편을 돌보는 사이 어머니의 몸도 서서히 무너져 내렸는데요.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여보 사랑했습니다. 남은 여생 살다가 마지막 날에 당신 곁으로 갈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됐던 부부. 어머니는 아픈 몸으로 여전히 남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거나
또 혹시 주위에 무너진 곳이 있으면은 이장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남편 산소에 다녀온 후 아팠던 뼈마디에 통증이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아픈 날엔 어머니가 꼭 하시는 일이 있으시대요. 바로 일기 쓰기랍니다. 이거 우리 영감님이 별세하시던 날 제가 쓴 것입니다. 영감님이 별세하신 날 부디 부디 극락왕생하소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시고 영면하소서. 님이여 다시는 불러볼 수 없는 나의 님이여 고통 없는 곳에서 사랑했던 사람들 만나 행복하소서. 2020년 10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이 어머니에겐 마치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데려왔어. 남의 자식 데려왔어. 고생만 시키는 자신이 너무 미약하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 소리는 사랑한다 소리는 한 번 못 들어봤지만은 미안하다 소리는 자주 들었어요. 그걸 행복으로 알고 낙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이 떠난 날부터 써온 일기장. 원래 어머니의 일기에는 반평생 역사가 담겨 있었는데요. 우리 영감님이 내가 40년 동안 써놓은 일기장을 태워버려서 몇 년을 안 썼는데 아버님 왜 그러신 거예요? 거기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물 범벅이 된 일기가 많으니까 그걸 두고 보면은 자손들이 가슴 아프다고 그런 거는 아예 없애버려야지 마음이 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농사가 없는 겨울이면 해마다 손자들을 돌보기 위해 아들네 집에 다녀온 어머니. 시집 온 날부터 40여 년을 써온 어머니의 일기장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시집살이의 서름과 자식들을 낳고 기르며 느꼈던 행복까지 어머니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요.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그 일기장들을 모두 태워버린 남편. 원망하며 우는 아내를 보고 남편은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을 향한 원망과 미움도 이제는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사흘째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는 인명피해는 물론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이 발생했습니다. 덕교 어머니와의 만남을 기다리던 양남매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기록적인 호우로 예천 곳곳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 걱정되는 마음에 양남매가 서둘러 예천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효자면에 이미 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늘고 있는 상황. 어머님 쪽 댁에 산사태가 지금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어머님한테 처음에는 연락을 받은 상황인데 그 이후에는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아들이 다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일단 그럼 제 생각에는 연락도 안 되고 걱정이 되니까 일단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괜찮으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안전한 위치까지 뭐 지금 현재 상태는 또 어떤지 모르겠으니까 그럼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는 걸로 한번 가르쳐 보시죠.
좀 잘 다들 희신해 건강하셔야 될 계시는 텐데. 거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우리 어머님 혼자 살고 계시니까 네, 자식들이라도 함께 지금 옆에 있으면 거동도 불편하신데 무릎도 안 좋으신데 이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제일 걱정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의 건강 상태로는 대피도 쉽지 않을 텐데요. 양쌤 여기 보세요. 여기는 완전히 다 토실이 유실됐는데. 어머 저기 다 무너졌어요. 다리가 도로가. 자갈 가서 비가 너무 많이 왔구나. 여기 다 넘어가네. 아이고 어머. 엄청 물살이 엄청 세다. 안전하셔야 진짜 될 텐데. 안전하게 대피하셨어야 됐는데. 여긴 집 앞까지 다 집이 저기 다 부서졌어요. 쓸려갔어요. 전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저희. 전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전화가 안 연결되며 되네. 삐 소리 후 통화 여기도 다 잠겼어. 완전히 물이. 애타는 양남매 앞에 또 다른 시련이 나타났는데요. 어머니 댁을 약 10km가량 남겨두고 산사태로 도로가 막혀버린 상태. 차 교행하고 지나갈게요. 네. 우회도로로 차량 통행은 가능했지만 안전을 위해 소수의 제작팀만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가가지고 대기 좀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 자켓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효자면으로 향한 제작팀. 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 무너진 거예요 저기? 또 막아? 차장님 불어난 하천에 이미 집들이 무너진 상황. 어머니 댁에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요. 다행히 아직 열려있는 진사마을 입구. 제작팀 서둘러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 댁 근처 마을 공터에 도착. 어머니, 괜찮으신 거죠? 아우, 다행히 무사하신 덕교 어머니. 마을에는 이미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집과 남편 산소 걱정에 마을을 떠나지 못하셨다는데요. 어머니 대피 안 해요? 대피? 아니 지금 무대 대피해야 될 것 같은데? 뒤가 더 무너지면 어떡해요? 지금 뒤가 안 무너진 것 같긴 한데. 이 원천지에 참 데쳤구나. 어머니 근데 좀 너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많이 위험하지. 이미 어머니 댁 마당까지 토사가 들이닥친 상황. 계속되는 비에 배수로까지 막혀 더 큰 피해가 우려됐는데요. 제작팀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그 시간 양남매도 어머니 걱정에 대기 중이었는데요. 어디 괜찮아요 지금? 됐어. 차장님. 어머니 집에 계세요? 무사하세요? 예, 우선은 뭐 다치신 데는 없으신 것 같고요. 예. 지금 우선 포크레인들이 작업을 어느 정도 해서 예. 길은 좀 뚫려 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 알았으니까 이따가 다시 또 통화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행이다. 그래도 천만다행. 제일 불안했는데 이건 보지는 못하고 연락은 안 되니까 계속. 네. 일단 저희 네네. 원래 집합했던 장소로 가서 잠깐 네. 대기하시고 네. 일단 추후를 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회의를 하고 우선은 그래도 어머님의 안전을 확인했으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너무 진짜 다행입니다. 진짜. 안전한 만남을 위해 먼저 예천읍으로 향한 양남매. 초조한 마음에 편히 앉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오실 방향만 마냥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양남매, 드디어 덕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너무 놀라셨죠, 어머니? 아유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니? 네, 괜찮습니다. 네. 어머니 너무 힘이 없어 보이세요. 어머니 아무것도 못 드시고 너무 시장하시죠. 물은 드셨어요, 어머니? 물은 먹었어요. 어머니 우선 다리에 힘도 풀리셨을 거예요. 어디 좀 앉아서 양쌤 우리 어머님 그럴까요? 식사라도. 아니 어머님이 그럴 전혀 끼니도 없죠.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을 어머니를 위해 양남매는 우선 식당으로 향했는데요. 저 혹시 따뜻한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일 걱정했던 거는 저희가 어머님이 혹시라도 뭐 사고나 큰일 나시는 거 아닌가 그게 제일 걱정했던 거고 또 저기 마을도 이제 피해가 크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마을에 피해가 많이 큽니다. 많이 커요? 집이 몇 채나 뭐 부서지고 떠내려가고. 담담해 보였지만 사실 누구보다 무서웠을 어머니. 어머님 마음 이제는 긴장 푸시고. 예. 네. 살면서 저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지고 네 이렇게 대접받는 생을 못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가시방석 같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긴장을 풀려면 역시 배부터 든든하게 채워야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가전 호강 다 하네요. 어머니도 긴장을 내려놓고 씩씩하게 숟가락을 드셨는데요. 어머니 걱정에 새벽부터 먼 길을 달려온 양남매도 따뜻한 한 끼를 함께 했습니다. 나 우리 아들한테 네, 전화해야 되는데요. 네, 어머님. 전화 좀 걸어주세요. 네, 우리 어머님. 둘째 아들이 번호 배두한입니다. 네. 영상 통화로. 왜냐면 어머님의 안전한 모습을. 나다. 큰 아들이네. 네, 저기 가게에서 애들하고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 많이 놀라셨지? 그래. 거기 이제 60년 살았지만 그런 일이 처음이겠네. 처음이지. 집도 팽겨두고 아버지도 팽겨쳐두고. 아유, 잘하셨어. 너들한테 가기로 했다. 양쌤도 인사드리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예. 안 되고 걱정했는데 그러니까요. 핸드폰이 안 돼서 많이 놀라셨었죠. 예. 덕분에 네.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전하게 우리 잘 모셔다 드릴 테니까 아드님 댁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좀 이따 봬요. 그래. 네. 안전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계속되는 비 예보에 우선 수도권에 있는 아들네에 계시기로 한 어머니. 들어가세요, 어머니. 저는 병원에서 뵐 거니까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드님 댁에서 잘 안전하게 계시다가 네, 네. 병원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네. 잘 치료해드릴게요, 어머니. 네, 네. 알았죠? 어머님 오늘 너무 놀라셨을 텐데 아드님 댁 가서 푹 네. 쉬세요, 어머니. 네, 네. 네. 아들, 딸 너무 고맙고 다음에 꼭 만나고 싶어요. 네. 아쉽지만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어머니를 배웅했는데요. 서울로 가는 길, 긴 시간 동안 편히 눈도 못 붙이시는 어머니. 어쩐 일인지 얼굴엔 근심이 가득합니다. 남편 산소가 가까운 곳에서 산이 상태가 자꾸 내려오니까 그게 걱정이지. 말에 하늘이 돕는다 하셨는데 부디 하느님이 도우셔서 집에 그대로 보존돼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다음 날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는데요.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떠나온 덕규 어머니를 위해 수술과 치료 일정 조정이 필요한 상황. 지금 우리 어머님한테는 지금 집에 재난까지 당한 상황이라서 이게 수술도 잘해야 되겠지만 수술하고 나서 또 집에 돌아가시면 또
그 재난 복구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떤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현재 상황 구체적으로 증상이 없다 하신지까지 체크를 해서 빠르게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날 저녁 어머니를 바로 병원으로 모신 양아들. 아이고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아이고 네. 아이고 힘들진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네. 우리 아주 잘 있었어요. 아드님 댁에서 좀 이게 편하게 좀 되셨었어요? 네. 아이고 어머니 오시느라고 너무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 진짜. 워낙 큰 일을 겪으셨으니까. 그걸 봐서 보니까 그 시간에 진짜 잘 빠져나왔더라고요. 네. 안 그랬으면 그 양수 발전소 있는데 그게 또 산사태가 내려가지고 양수 발전소를 또 막 덮었더라고요. 발전소를요? 발전소 마당에까지 흙이 하얀 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뭐 인명 피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인명 피해는 우리 동네는 없었는데 그 아래 동네에 많이. 동네가 하나 없어졌어요. 바로 옆 동네가 완전히 그 뉴스에 나오는 동네가 어머니. 예, 백석이라는 동네가 그 인명 피해가 많고. 어머니가 평소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해 걱정이 많았던 양아들. 퇴근도 미룬 채 오랜 시간 더 세밀하게 어머니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안쪽에 관절염이 좀 있어 보이세요. 근데 오른쪽보다 왼쪽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데. 왼쪽이 허리도 더 아프고. 그렇죠. 한번 여기서 조금 이렇게 걷는 걸 다리 걷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구부정한 허리에 뒤뚱거리는 걸음걸이. 양아들의 표정이 심각해지는데요. 네. 검사하고 나서 제가 결과 나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덕교 어머니의 건강 괜찮을까요? 다음 날 아침부터 어머니의 정밀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어머니의 무릎과 허리를 중심으로 첨단 장비를 통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장덕교 어머님의 상태가 어떠신가요? 우리 장덕기 어머님이 이제 허리랑 무릎을 많이 불편하시다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지금 MRI를 찍어보게 되면 허리 쪽에 있는 그 기립근이 다 빠져 있어요. 원래 근육이라는 조직 자체가 이 영상에서 보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근육이 있는 조직들이거든요. 정상적인 척추 세움근과 비교했을 때 덕교 어머니는 근육량이 적고 근육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지방이 하얗게 차 있는 상황. 이대로 방치할 경우 보행이 어려운 것은 물론 디스크도 더 빨리 진행될 위험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한테는 이 허리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걸을 때 한 번에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뒤뚱덜었을 것 같아요. 이런 근감소증 때문에 평소에 아마 조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양아들 오시네요.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네? 아유, 제가 어머님 그날 너무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성현 씨가 우리 어머님한테 꼭 좀 이거 선물 좀 전해달라고. 감사합니다. 선물이 엄청 이쁘죠? 우리 성현 씨가 이게 직접 포장한 건데. 아이고 세상에 양말도 있고 신발도 있고 네, 세면도구도 있고. 아유 너무 감사하네. 세상에 간식거리도 있고 진짜 딸내미는 있으면 요런 정이 있니. 그렇죠. 이렇게 섬세하게 또 어머니가 또 병원 오신다고 하니까 맞아요. 병원에서 필요한 게 뭔지 이게 성현 씨가 또 생각해가지고 세세하게 섬세하게 좀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딸 같이 계시겠네요. 네, 너무 고마워. 어머님 든든한 아들이 있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딸이 있으니까 어머님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세요. 어머니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랑합니다. 아우 성현 씨가 너무 영상 편지를 너무 잘해줘서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죠? 감사합니다. 네. 드라마 촬영 때문에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마음을 영상 편지로 대신한 싹싹한 양딸. 양아들도 빠질 수 없겠죠? 어머니가 혼자 영어 공부를 하신다는 걸 알고 교재와 노트를 준비한 양아들. 이번 기간 동안 심심하시지 않게 미니 특강도 해드렸어요. 간단하게 어머님 맘 어머니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맘 영어 선생님이 필요하셨던 우리 덕교 어머니 소원 성취하셨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단어를 쓴 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마냥 이쁜 우리 엄마 의사들을 만나고 우리 연기자 배우딸 우리 성현 씨를 만나서 오래오래 잘 사시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현 씨랑 우리 의사들 제가 어머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뜻에서 쭉 이게 흐름이 있어요. 마이 손 땡큐. 와 성추로라면 이럴 때 하는 말이겠죠? 그날 저녁 양아들의 영어 특강을 들은 후 병실로 돌아온 어머니. 우리 아들 사진 선물. 다시 공부를 하시려는 걸까요? 아, 양딸 성현 씨가 선물한 일기장에 새 일기를 쓰시려나 보네요. 이제부터는 그 일기장에는 뭘 채우실 거예요? 행복으로 채울 겁니다. 이제부터는 눈물은 뚝 하고 행복으로 채울 겁니다. 여태까지 눈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웃음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가 맺는 아름다운 길로 가고 싶어요. 척추 세움근 이상과 관절염 증상이 있었던 덕교 어머니. 어머니에겐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 진행됐는데요. 일단은 수혈이 있고 재활이 좀 더 빨라져야 되는 상황이고 이번 기간이 너무 길면 또 어머님 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양쪽 무릎을 동시에 시행하게 된 거고요. 아주 수술은 잘 됐습니다. 예. 마치 병원이 집처럼 느끼게끔 최대한 우리 직원분들하고 저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옆에서 보살펴볼 예정입니다. 27년의 고된 시집살이, 그 전쟁 같은 일상에서 서로를 지켰던 남편과 3년 전 사별하고 여전히 그리움 속에 살고 있는 덕교 어머니. 갑작스런 재난 상황에 50여 년간 지켜온 집을 어렵게 떠나왔지만 이 또한 앞으로의 어머니의 인생에 찬란한 해가 뜨기 위한 새벽이라 믿습니다. 어머니, 이제 웃음꽃 피고 사랑이 결실 맺는 마냥 예쁜 길만 걸으세요. 사과꽃이 피던 지난 5월에 만났던 난영 어머니. 지팡이 없인 거동이 어려웠는데 와, 확 달라지셨네요. 아픈 다리를 끌고 남편을 따라다니며 일하던 난영 어머니. 충북 제천 용바위 마을의 소문난 일꾼 난영 어머니는 오남매를 가르치기 위해 평생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몸을 쓰다 보니 2년 전부터 다리 통증이 심했었는데요. 저 그 밭에 내려가는데 지폐 없으면 못 내려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사과밭에 가시던 어머니. 우와, 꿋꿋하게 걸으시는데요? 반듯해졌지? 안 반듯해? 걸어오는데? 안 반듯해요, 언니. 그지? 그러니까 지금은 지폐 안 짚어도 잘 가.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걸으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느껴질 때 많이 좋아진 게 느껴지세요? 그럼. 언제 가장 크게 느껴지세요? 내가 집에서 못 걸었는데 한 대를 못 걸어 나왔는데 그럼 심했었어 나 다리가. 지팡이를 짚어도 휘청거리던 어머니의 걸음걸이.
수술 후 지팡이 없이도 이렇게 잘 걸으신대요. 그야말로 위풍당당. 재활을 위한 산책을 열심히 한 후 집으로 돌아온 난영 어머니. 버리고 이거 집에 택배 온 거 갖고 하는 거야. 냉찜질까지 꾸준히 하고 계시다는 어머니. 아버지도 좋으시죠? 보기 좋죠. 간호사들이 그렇게 댕기라는데도 안 들어댕겨. 자세가 아주 딱 잡혔잖아요. 그때 일자로다가 옛날엔 뭐 항아리 다리 해갖고 뒷등거리고 조금 걸면 아프다 하고 오리다리 해갖고 걸어다니서 오리다리 해갖고. 진짜 수술도 이렇게 잘해주고 또 뭐 재활하느라고 해도 먹었지만 첫째는 수술이 잘 됐기 때문에 재활도 잘 되고. 새로운 가족이 된 양남매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 뭐 고맙고 감사하고 뭐 그렇지. 아유 이렇게 곤치줘서 고맙다고 접대도 내 혼자 이래고 약 바르고 앉아서 원장님 고맙습니다. 내가 그랬지 고맙습니다. 또 서울 가면은 우리 서로 또 재미있게 인사도 하고 그러자고요. 아들 사랑해. 예쁜 미소가 피어난 난영 어머니의 얼굴. 그 미소 오래도록 활짝 피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넘어져요. 이 발이 힘이 없으니까 이걸 바짝바짝 못 드니까 질질 끌어. 근데 올해는 진짜 못 견디겠어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고생 많았지. 반갑습니다. 비도 많이 오는데. 벽 있는 데는 조심해서 치료해야 된다고. 저희가 재주가 있어요, 저희. 저희 롤링 실력을 보실래요, 어머님? 오늘 양쌤은 두 역할을 하시네. 아들 역할, 남편 역할.